평생 일만 하고 맞이한 퇴직, 이제 정말 쉬어도 괜찮을까요? 퇴직금 1억 4천만 원과 시가 7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도 하루하루가 불안과 외로움의 늪이 되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남들이 모두 제2의 직업을 찾아 나설 때 제1의 쉼을 선택한 그의 결정은 왜 행복이 아닌 후회로 남게 되었을까요? 전자회사에서 33년간 청춘을 바친 김진수 부장. 얼마 전 정년퇴직을 하던 날 그는 후배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시원한 마음 한편으로 섭섭함도 있었지만 그를 지배한 감정은 단연코 엄청난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새벽 출근도 숨 막히는 실적 압박도 끝이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즘은 정년퇴직하고도 다들 뭐라도 한다 며 걱정했지만 김진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남들처럼 타일 기술 배우러 학원 갈 나이에 무슨 고생이야. 나는 쉴 자격 충분해. 그의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1억 4천만 원, 그리고 평생 아내와 허리띠를 졸라매 마련한 시가 7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그는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58년 개띠 세대의 85%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 는 뉴스를 봤을 땐 자신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여기며 콧방귀를 뀌었죠. 퇴직 후 첫 한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늦잠을 잤고 아내와 평일 오전에 텅 빈 등산로를 오르는 여유는 달콤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돌리는 무의미한 시간조차 자유 그 자체였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그의 안 온했던 쉼에 현실의 칼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연 우편함에 꽂힌 건강보험공단 고지서. 그는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얼마인지도 몰랐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2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으로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니, 소득이 한 푼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바로 그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을에는 100만 원에 가까운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고 여보, 요즘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죠? 애들 용돈 줄 때도 됐는데 라며 던지는 아내의 한숨 섞인 말들은 비수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생활비에 퇴직금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정체 모를 불안감이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아직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압박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었습니다. 한 일본 잡지의 설문조사 결과처럼 퇴직 후의 삶에서 돈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적 고립감이었습니다. 평생 회사 올인형으로 살았던 그에게서 김진수 부장이라는 명함이 사라지자 세상도 그를 잊은 듯 했습니다. 아침이면 쉴 새 없이 울리던 업무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퇴근 후 술 한 잔 기울이던 동료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TV 채널만 돌리는 남편을 아내도 점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외출하는 날이면 텅 빈 집의 적막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주변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존재가 되어감을 느꼈습니다. 쉼은 더 이상 달콤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고립이었습니다. 결국 김진수 씨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내 몰래 컴퓨터 앞에 앉아 구인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3년 경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를 원하는 곳은 경비원이나 단순 생산직뿐이었습니다. 모니터에 떠있는 낮은 급여와 낯선 직무들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평생을 바쳤나. 씁쓸함과 때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오며 그의 장밋빛 힘은 완전히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진수 씨의
안타까운 쉼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이 문제의 핵심이자 우리 모두를 위한 진짜 해결책을 찾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김진수 씨의 상황이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 것 같나요? 김진수 씨의 실패는 그가 유별나서가 아닙니다. 많은 50대 은퇴자들이 비슷한 함정에 빠집니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고정 비용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라는 강력한 방패 뒤에 숨어있던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은 소득이 없어도 반드시 나가는 돈입니다. 이것이 은퇴 후 현금 흐름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둘째, 관계의 단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통계들을 보면 한국의 중장년층, 특히 남성들은 평생 일에만 헌신한 버팀목 세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과 동시에 나를 증명해주던 사회적 관계망이 통째로 끊어지기 쉽습니다. 이는 돈 문제보다 더 깊은 심리적 위기, 즉 정체성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했습니다. 한 경제연구소의 지적처럼 퇴직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인생의 그레이트 리셋, 즉 대전환입니다. 무작정 쉬기 전에 생계를 우선할지 자아 실현을 추구할지 명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김진수 씨의 동료였던 최현식 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퇴직을 두려움이 아닌 그레이트 리셋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퇴직 1년 전부터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쉼을 함께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 보충이 아닌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었죠.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놀라웠습니다. 퇴직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자신의 재산 기준으로 예상 지역 건강보험료를 미리 확인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에 놀란 그는 아내와 상의 끝에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넓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조금 작은 평수로 이사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선택 하나로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고 남은 차액 중 일부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여 세제 혜택과 노후 자금을 동시에 확보하는 현명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퇴직 2에서 3년 전부터 지역 문화센터에서 목공예를 배우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에게 줄 장난감을 만들던 것이 점차 실력이 늘자 주변 지인들의 부탁으로 작은 가구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자신이 만든 소품을 팔며 소소한 돈벌이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의 쉼은 고립이 아닌 새로운 세상과의 즐거운 연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제1의 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점검하고 시작해야 할 3단계 현실 점검 리스트를 제안합니다. 1단계 재정 리모델링을 시작하십시오. 퇴직 직후가 아니라 퇴직 전에 반드시 예상 지역 건강보험료부터 확인하십시오. 앞서 보셨듯이 소득이 없어도 보유한 재산만으로 상당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 다운사이징, 주택연금 가입 검토, 불필요한 보험 정리 등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비용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2단계 관계 포트폴리오를 만드십시오. 평범한 장년 남성을 먼저 좋아해 줄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한 전문가의 지적이 뼈아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 동료가 아닌 취미나 봉사활동, 동네 도서관 프로그램 등 돈이 들지 않는 공동체에 의도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관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외로움을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입니다. 3단계 쉼의 목적을 정의하십시오. 남들처럼 제2의 직업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쉼을 누릴 것인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남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 나만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 읽기, 글쓰기, 운동 등 오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최현식 씨처럼 점차 소소한 돈벌이로 연결하는 전략은 삶의 활력과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잡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의 직업을 찾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안감 때문에 떠밀리듯 내리는 결정이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쉼을 선택하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내 인생의 후반부를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설계하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려 남들을 따라가기보다 잠시 멈춰 서서 나만의 쉼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제대로 준비되고 설계된 쉼은 그 어떤 제2의 직업보다 더 풍요롭고 찬란한 제2의 인생을 당신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혹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